네,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도 나왔고 저가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까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악재들도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결고리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또 연결고리가 될 텐데요. 연결고리 주제부터 오늘 공개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 네,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냥 높았기 때문에 이거 잡기 위해서 연준이 그동안 강하게 좀 발언을 해왔었는데 또 간밤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 관련된 이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명절 전날인데 이제 연휴가 길게 나오죠. 근데 이 연휴 전날도 하락을 했으면 굉장히 이 주식 투자자분들은 좀 속상한 그런 명절 연휴를 보낼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시장 자체는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이 좋았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2%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란 부분이 미국 영향 미치고 미국 인플레이션이 한국 영향도 미치고요. 유럽도 영향을 미치고 물론 이제 미국과 연동지어서 전 세계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란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그런 한 열흘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8월 말부터 시작됐었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과 주가 하락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정도는 좀 반등에 대한 모습들 그동안 굉장히 좀 숨이 많이 찼었는데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는 마스크를 벗고 좀 숨 한숨 정도는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늘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베이지북과 이 연준 부의장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물가 둔화 움직임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좀 펼쳐진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이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1번은 고용이고 2번은 물가인데요. 주식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1번, 2번 중에 하나가 이 국채 금리입니다. 2년물과 10년물 이 금리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그리고 이 달러 강세 역대급이었죠. 2019년도 이후에 가장 크게 펼쳐지고 있는 이 달러 강세의 모습들, 달러의 약세 모습들까지 빠르게 좀 달러 약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빠르게 감소하면서 투자 심리가 좋아졌습니다. 중국의 8월 수출입 그리고 7월 미국의 수입 급격하게 감소했고 유럽 에너지 위기도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려감이지만 이 우려감 다 덮을 만큼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한국 시장도 그렇고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은 살짝 덮어두고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죠. NDF 환율 1개월물이 1374원 27원이었습니다. 어제 끝난 게 1384원 20전이거든요. 그러면 한 10원 정도 좀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1370원대로 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금리 때문에 국내 원화가 안 그래도 원화 약세 추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 추세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겠죠. 좀 있으면. 이 금리 역전까지 겹치면서 원화의 약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약세 속도가 빠른 통화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경제와 상관없이 금리 원화가 굉장히 빠르게 약세가 되면서 이 환율에 대한 위기론까지 좀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안도할 수 있을 만큼 한 10원 혹은 그 이상 이 달러의 강세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국제유가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면서 한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좀 좋지 않겠죠.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 유럽의 에너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 가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면 천연가스 오르고 국제유가 오르고 다른 에너지들까지도 가격이 다 오르면서 위기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주가가 좀 좋았었죠. 근데 이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국제유가가 워낙 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도 미국에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시장 전에 약간은 안심이 됩니다. 그래도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국채하고 달러가 좀 진정된 부분, 국내 수급에도 이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어주시죠. 네, 뭐 좀 전에 사실 거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약세되겠죠. 이 최근에 이 정유 관련주들 뭐 어제는 뭐 국내 시장이 다 하락을 했으니까 좋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뭐 조금은 좀 약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좀 약세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뭐 전통적인 제조업체들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좀 더뎠던 제조업체보다는 좀 큰 뭐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아이폰 14 뭐 가격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아이폰 14 나왔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관련한 종목들도 뭐 조금씩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로만 보게 되면 에너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아이폰과 관련된 또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관련주를 좀 엮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종목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잡으셨는지 종목 공개합니다. 항공 쪽으로 잡으셨고 또 LCC 쪽으로 잡으셨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한 2.8%,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밀리는 이번 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왜 연결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회사가 좋지 않아서 하락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하락했죠. 특히 코스닥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고 뭐 코스피 시장도 하락을 했고 진에어가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이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과 유사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중소형주들 하락하면서 이 진에어도 같이 좀 하락하는 실적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시장이 반등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진에어를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의 반등은 뭐 반드시 오늘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반등폭이 훨씬 좀 가파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대형 항공사보다는 LCC 쪽으로 좀 더 잡아봤고요. 국제유가 상승하면서도 피해를 또 봤죠. 중소형주 하락하면서 진에어 하락하는데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좀 한번 단기적이지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락한다라면 다시 한번 볼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이 진에어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LCC 대비해서도 진에어가 괜찮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 LCC들을 본다라면은 이 LCC뿐만이 아니라 대형 항공사들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해외 여행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으로 인해서 항공사들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제주도만 왔다 갔다 하면 이 거의 BEP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LCC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해외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괜찮고요. 해외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국제유가도 2분기나 1분기보다는 지금 국제유가 수준이 좀 낮아져 있죠. 여러모로 이 항공사들의 이익단이 좋아집니다. 물론 3분기 진에어 3분기 적자는 기록을 하겠지만 적자 폭이 2분기도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했거든요. 3분기도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하고요. 4분기는 흑자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진에어의 흑자 전환까지 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 뭐 1분기보다 2분기가 마이너스가 줄어들었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적자가 더 줄어들고 3분기에서 4분기로 흑자 전환까지 사실 주식 중에 실적만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탄력성,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가장 좋은 주식은 턴어라운드 주식이거든요. 이제는 LCC들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보이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LCC 중에서 뭐 여러모로 주가 반등이 가장 좀 유리한 환경입니다. LCC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죠. 그러면서 뭐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회사도 있었고요.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두 회사 다 약점이 있죠.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가 나가야 되고요. 부채가 그만큼 증가한 상황이고 유상증자하게 되면 그만큼 주식이 많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에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LCC들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CC들도 합종 연행이 펼쳐질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이렇게 유리한 환경에서 재무적으로도 주가적으로도 유리한 환경에 있는 뭐 진에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진행 한번 연결고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18,000원에 사실은 실적만 놓고 봤을 땐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국제유가의 상승과 시장의 하락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차트상으로는 사실은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14,000원, 15,000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시장 반등 나오면서 당연히 21선 회복하면서 16,0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LCC와 관련해서 차별점을 갖고 있는 진에어에 대해서 오늘 추석을 앞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계속 강조를 해주시면서 재무적인 안정감까지 가지고 있는 LCC 진에어였습니다. 목표가 단기 16,000원 그리고 중장기 2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